거기 상담 단계에서 진단의 범주가 4가지가 나왔습니다. 진단의 범주에 따라 범주에 따른 상담 방향이 있는데 상담 방향 이건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자, 불확실한 선택의 경우는 어떠한 상담이 필요한지. 두 번째, 무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선택의 경우는 어떠한 상담이 필요한지. 세 번째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입니다.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의 경우는 어떠한 상담이 좋은지. 네 번째,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의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자, 진단의 범주가 4가지의 범주가 있다. 이 4가지의 범주에 따라서 상담의 방향을 간단하게 적시하면 첫 번째는 불확실한 선택. 이 선택을 취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내담자의 지평을 넓힐 것을 권유합니다. 선택을 취소하고 자, 대안을 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여 내담자의 지평을 넓힌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상당히 넓혀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선택입니다. 직접적인 충고. 자, 직접 충고를 활용한다. 직접 충고 기법이라고 할게요.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면 흥미검사, 직업정보의 사용을 권유한다 라고 했습니다. 흥미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정보의 활용을 권유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입니다. 이럴 때는 선택한 직업,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된 직업을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택한 직업의 이해 득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직업 선택의 이해 득실을 검토한다. 직업 선택의 이해 득실을 검토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검토, 협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직접 체험을 권장한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맨 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진로에 대한 오해, 타인 압력에 따라서 선택을 한 경우 이럴 때는 직접 본인이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체험할 것을 권유한다. 체험해 볼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정리가 됐습니다. 4가지 진단 범주에 따라서 상담의 방향을 적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 내용이었고 밑에 실력 따지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인데 필요성, 해석, 평가, 직업정보 사용, 직업정보 제공, 직업 선택과 활용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자기 정보는 훌륭한 선택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검사, 동그라미. 특성 요인 이론은 진단, 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검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검사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상담자의 기술과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해석입니다. 내담자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성이 중요합니다. 통계적 자료가 나오겠죠. 진단을 하면 통계적 자료와 임상적 판단에 근거한 직접 충고를 권유합니다. 평가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성격 구성과 주관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수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게 평가 활동입니다. 직업정보 사용입니다. 직업을 알려주고 현실 검증의 경험을 제공하여 내담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직업정보 제공입니다. 인쇄물, 직무실험, 가상경험 등을 통해 직업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업정보 선택과 활용입니다. 내담자의 요구나 제시된 문제 유형 등 요인에 따라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내담자의 정보, 성격 구성, 뭐 주관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개인 분석이 바로 무엇이냐? 앞에서 했던 개인의 평가입니다.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평가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 직업 정보가 됩니다. 직업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서 특성 요인 이론이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직업 정보 선택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고 개인의 특성 평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죠. 매칭을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3요소 직업지도 모델은 특성 요인 이론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 정도 조금 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적응 이론 들어갑니다. 직업 적응 이론 연구 개요 들어가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의 별표 2개. 미네소타 직업 재활 연구의 일환으로 데이비스와 로캐스트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발표되었습니다. 보다 발전된 특성 지향 이론으로 미네소타 직업 분류의 세 번째와 연결되어 사용하였습니다. 미네소타 직업 분류 책의 서드, 저기 가로 땅 묶어주시고요. 개인 환경 대응 상담 이론, 즉 개인의 욕구와 직업 환경에서 제공되는 강화 요인이 직무 만족, 수행 및 이직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개인의 욕구나 직업 환경에서 제공되는 강화 요인에 가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보다 발전된 특성 지향 이론이다 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특성 요인 이론도 미네소타 그룹에 연관되는 학자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개인의 욕구, 그 다음에 직업 환경에서 제공하는 강화 요인,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매칭이 됐을 때 직업에 적응할 수 있겠죠. 만족도도 올라가고요. 자, 인간이 작업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고 끊어요. 이를 통해 개인적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고 보며 이러한 조화를 유지하는 노력을 직업 적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직업 적응에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직업 적응 이론이다 이렇게 명명이 된 건데요. 평가 도구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 적응과 직업 욕구의 평가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평가 도구는 오른쪽에 보면 나옵니다. 심화학습의 첫 번째에 나와요. 자, 직업 적응과 직업 욕구의 평가 도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밑에 21번 각주를 보면요. 자,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미네소타 만족성 척도, 직무 기술 질문지, 직업 강화자 목록 등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심화학습의 첫 번째에서 할 거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2번 직업 욕구는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로 평가하며 질문지의 요인 분석을 통해 6가지 요인, 안전, 편안함, 증대, 이타주의, 성취, 자율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성 질문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MIQ라고 하는데요. 자, 이 MIQ는 우리가 질문지의 요인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6가지의 차원으로 나타나게 차원을 발견해서 그것을 썼던 것이 바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입니다. 자, 여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심화학습 거기에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비스 로캐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끊어요. 직업 적응과 관련된 심리 검사 도구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아, 직업 적응 이론에서 쓰는 검사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비스와 로캐스트는 개인의 일에 대한 만족과 끊어요. 개인에 대한 일의 환경의 만족, 즉 개인이 자기 일을 수행하는 능력 정도에 강조를 두고 있는데요. 데이비스 로캐스트 이론에서는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들 MSQ, MIQ,
MSS, JDQ 이런 것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진로 지도 시에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실기 때는 이 세 줄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밑에 있는 1, 2, 3, 4 이 네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